홍문수,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예. 안녕하십니까, 통장님. 어서 오시게, 홍반장.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한 주간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제작했던 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다시 생각나서 넣었네. 코로나가 온 나라를 재앙 수준에 가깝게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를 두고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극우 보수들의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비협조를 넘어 위협에 가까운 교회들의 막가파 대면 예배, 거기다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까지 난맥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교회들 참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은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목사들이 목사들 지들이 뭐 하느님인 줄 알아요. 참 설라발 치는 목사들 진짜 많은데 이런 목사들 진짜를 아울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문 용어인데 개목사 개목사라고 참 진짜 요즘 그 개와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개 군형, 뭐 개꼬리부터 해서 개 목사, 참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성폭행 목사, 그다음에 정치 목사, 돈 목사, 참 거시기합니다. 거기다 세습 목사까지 있어. 맞아요, 세습 목사. 참, 어떻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이 나라의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 그런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모든 걸 좁고, 그러면 오늘 판도라 박스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하니까, 오늘 정치 뒷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한명도 의원이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들도 지난번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 문파 계열로 통하는 한명도 의원이 인지도 면에서 다소 어렵겠지만 그래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5명 뽑는 최고위원 자리에 8명이 출전했다가 7위로 낙선했어요. 네. 꼴찌예요, 사실. 네. 그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요. 21대 국회 전반기가 아니고 후반기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끌어올린 후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대표적 문파로 통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선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당원과 국민들의 인지도 면에서 뒤떨어졌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선거 슬로건이 너무 평이하고 식상했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문재인 사람이다. 그렇죠. 이건 자신만의 색깔 없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에만 의지한다는 인식이나 너무 평이한 선거 전략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북 정치권이 너무 소홀했다, 무산일했다, 원팀을 이뤄 전북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도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는 면에서 전북도 의원들의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하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한병도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단합되고 이 원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 네. 뭐가 급해가지고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참 그러면서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는 평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전북 정치인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다 도토리만한 사람들이 정치한답시고 나와가지고 민주당 바람에 실려서 국회에 입성하다 보니
물불 못 가리고 있는 거죠. 예? 예. 정말 이번 21대 전북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죠. 네. 함량 미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좌절되면서 전북 정치가 중앙 정치권에서 상당히 퇴보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면에서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 민주당 지도부 입성 시도가 전라북도에서 10년 정도 됐는가 봐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민주당 그 전국 권리당원 수에서 예. 전라북도가 네, 서울하고 경기도에 예, 이어서 세 번째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래요. 예. 전국의 세 번째. 겁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달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반성해야 돼 진짜. 예. 네, 맞습니다. 그 익산에서도 반란표가 많이 나왔다는 분위기인데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관리도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북 정치를 리드할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치의 방향타를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어설픈 초선 10명보다 한 명 중진 의원이 아쉬운 지금 무게감이나 중량감이나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절실한 때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니까요. 우리가 그 투표를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밤에 안 된다고 안 찍고, 기분 나쁘다고 안 찍고, 또 그래요. 또 못생겼다고 또 안 찍고, 별스럽게 다 안 찍어요. 다 이유를 다 들어서. 냉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이제는 익산 발전,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응? 우리가 정말 선거를 잘해야 된다. 네. 호남 하지만 사실 전라북도는 호남이 아니에요. 호남에서 소외됐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라북도가 돼야 된다. 그럼요. 이 전라북도는 어느 시기보다도 달리 정말 단합을 해야지 전라북도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유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권리당원에 밀려서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리당원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선거 앞두고 6개월 당비 6,000원만 내면 권리당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또 조작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크게 문제로 되돌릴 수가 있는데, 당비가 1인당 6,000원만 내면 되는데, 사실 권리당원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당비 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사실. 그잖아요. 사실 그렇게 꾸준히 돼 있는 당원 말고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납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지나가거든요. 이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개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돈을 주는 사람 혹은 또 돈을 받는 사람 똑같이 처벌하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돈을 주는 사람만 처벌하면 돼. 그렇지. 그래야지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잡을 수가 있지.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똑같이 처벌하면 공범인데 누가 신고를 하냐고.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주서라도 주지 말고, 처벌하지 말고 돈을 준 사람만 처벌을 해서라도 이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인정 기간을 이제 1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당비도 2,000원으로 올리고 실질적인 진성당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정치 신인도 평소 당원으로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봤자 1년에 24,000원이고 2,000명 하면은 4,800만 원, 뭐 5,000명이면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무조건 당선되네. 1억 예? 2천만 원 사실 커 누가 못해 이거. 아니 선거할 때 그 정도는 써야지. 아, 쓰나? 그럼 그보다 더 훨씬 많이 쓰는데 안 걸린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6개월 6천 원 당비 내서 5천 명 모집할 경우 3천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3천만 원 들여서 권리당원 모집해가지고 선거 이긴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또 6천 원 당비가 한 달에 1,000원이라 해서 6개월만 유지하면 되니까 6천 원 대납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보면은 그 6천 원이라고 해갖고 6천 원만 주면 그 당원 안 해줘. 10,000원 줘야 돼, 10,000원. 예? 10,000원 줘야 한다고 벌써 봤을 때, 한 5천 명 모집한다고 보면은 5천만 원 들어야 돼. 그럼 5천만 원 들여서 선거 이긴다. 봐야 돼요.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도 이 권리당원 모집에 좀 등한시했다. 그로 인해서 당선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런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해서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이 뭐 익산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걸 수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한번 수사를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예. 그 지난 총선 때 경선 과정에서 그 권리당원으로 모집된 당원들 예? 지금 안 할 거거든. 예? 그렇지. 지금은 다 빠져나가지. 이제 다음 선거 때 이제 또 6개월 남겨놓고 이제 그래서 그때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당비를 대납을 해줬냐 안 해줬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익산이 전북 정치를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다가 찻잔속의 태풍으로 결론 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네.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낙선되면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저줄되고 전북 정치가 한동안 방향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카드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익산에는 말이죠. 삼선에 이춘석 의원이 있습니다. 갑지역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익산 을 지역구 그러니까 그 부송동, 영등동 이쪽으로 해서 한병도 의원 쪽, 예, 그 한병도 의원 지역구 거기에 권태웅 정의당 사무총장 그리고 사선에 조배수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태웅 정의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배제한다 하더라도 사선에 조배수 의원이 있는 만큼 인적 자산은 아직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춘석 의원의 경우 현재 그 북부시장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놓고 각종 민원 청취와 함께 눈높이 정치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는 후문인데 뭐 지난번에 낙선했지만 한 번쯤 뭐 정치 역경은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호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여기저기서 사실 읽혀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익산이 전북 정치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익산 갑지의 김수홍 의원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김수홍 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2022년에 아마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뭐 미리 예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요, 현재 김수홍 의원은 어떤 의혹으로 고발이 됐습니까? 네, 뭐 사전 선거 운동, 그다음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나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만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 끝난 지가 지금 4개월이 넘었죠. 네. 그죠? 근데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뭘 검찰이 네. 김성훈을 내부 사정으로? 그렇지. 내부 김성훈을 뭐 봐주고 안 봐주고 이거예요. 어디가 있겠어? 아니 충분한 수술을 김수웅 의원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다가 고발된 의원들이 많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기 윤준병 네. 의원 한 명만 기소됐잖아요 지금. 네. 나머지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아직 수사 결과가 네. 발표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대검에서 일괄 기소, 일괄 발표, 네. 일괄 뭐 그 무혐의 불기소 처분 여부를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일괄적으로 하는 게 통상 관례이다 보니 또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그런 날선 대립 이런 부분 있어서 조금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검찰 측 출입 기자를 통해서 좀 더 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해서 전북 정치권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아직 좌절하기는 이르다. 네. 갑자기 뭐 이수신 장군님이 떠오르는데 우리에겐 아직 3선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4선의 중진 의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최고위원회에서 아쉽게 탈락한 낙선하신 한병도 의원님 다시 한번 더 힘찬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것도 절치부심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료를 드리고요.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너무 숙연한 것 같은데. 너무 숙연하네. 다음 주에는 재밌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아유.